반갑습니다. 최 대표 TV입니다. 이번 시간은 실업급여 집중 탐구 네 번째 시간이고요. 실업급여 지급에 관련돼 있는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주 하는 질문은요. 수급기간 중에 부득이하게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라는 거죠. 부득이하게 이 실업급여라는 게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이제 취업 활동을 해야지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 기간 중에 부득이하게 취업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한번 답변을 보면은요.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직을 한 경우, 그러니까 이런 부상, 질병, 심신허약 이런 등의 사유 때문에 회사로부터 휴가나 휴직, 그 다음에 업무 전환 등이 회사로부터 제공이 되지 않아서, 허용되지 않아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직을 한 분에 대해서는 재취업을 활동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수급 기간을 연장 신청을 해두었다가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 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하고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 자격자의 선택에 의해서 동기간 동안 수급 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최대 4년이고요. 수급기간의 연장 사유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의 국외 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 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연장이라는 우리가 단어를 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개념과 용어에서 나왔던 게 아마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걸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한번 보실게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요, 저희가 용어 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 훈련 연장급여, 개별 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자, 훈련 연장급여는요,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에 따라서 훈련을 수강한 사람이 해당이 되겠죠. 지급액은요, 구직급여액의 100% 2년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개별 연장급여는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 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해서 생계 지원이 필요한 분이 해당이 되겠고요. 구직급여액의 70%를 60일 내에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 세 번째는 특별연장급여고요. 실업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에 대해서 구직급여액의 70%를 60일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연장급여에 대해서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요. 재취업 활동을 위해 비용이 드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라는 겁니다. 이제 회사에서 퇴사를 하고 이제 취업 활동을 하다 보면 비용이 당연히 들겠죠. 그런 비용을 이제 혜택을 제공을 해주기 위한 그런 비용이 여러분들을 아마 용어 설명 때도 잠깐 들으셨을 건데 취업 촉진 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취업 촉진 수당. 그래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직업능력 개발 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 촉진 수당을 지원받을 수가 있다. 자, 이 취업 촉진 수당의 첫 번째는 직업능력 개발 수당, 실업기간 중에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훈련 기간 중에 교통비나 식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지급받을 수가 있다. 다만 실업자 훈련 등 중복 수혜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취업 촉진 수당 중에는 광역구직활동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편도 25km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실비를 지급하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취업 촉진 수당 중에 세 번째 이주비는요.
수급자가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주비가 지급될 수도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실비를 지급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요. 취업 촉진 수당은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라는 거죠. 취업 촉진 수당은 방금 세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월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간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된다. 광역구직활동비는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신다는 거. 그 다음에 이주비는요.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것도 마찬가지죠.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한다. 새로운 거주지, 그러니까 이주를 했으니까 새로운 거주지에 있는 고용센터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실업급여 집중탐구 네 번째 시간으로요. 실업급여의 지급에 관련돼 있는 자주 묻는 질문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